쫄리면 돼지시던지.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이짓거리하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등 뇌동매매하고 후회할 때면 이런 오만가지 극단적인 다짐을 하죠. 근데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극단적이게 마음다짐을 해도 저는 뇌동매매를 하나도 못 고쳤어요. 과장하지 않고 청산유기를 한 10번은 반복한 것 같습니다. 한심하죠. 니들은 맨날 세력들한테 당했네, 작전에 말렸네 하면서 우는 소리들 하지. 대가리 딸려서 깡통 찼다는 소린 죽어도 안 해요. 전재산 날리고 한강 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지.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주식은 전쟁이야.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부 다 제 돈 잃어가면서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번에 TPT가 다시 한번 리뉴얼하면서 굉장히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어서 딱 10초만 소개하고 갈게요. 일단 TPT 시스템 트레이딩 강의 16강을 과제만 수행하면 전부 무료로 볼 수 있는 걸로 했고요. 각 강의별로 구체적인 과제 커리큘럼을 아주 촘촘하게 짜놨습니다. TPT 사이트에 과제글 올리고 실제 메밀지까지 업로드하면 과제가 완료된 걸로 똑똑한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다음 강의를 해금해 줄 겁니다. 당연히 혹시라도 성의 없이 과제 수행하시는 분들 보이면 직접 추적해서 제명시킬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이번 리뉴얼로 커뮤니티 기능이 생겼는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 노하우는 물론이고 트레이딩에 미친 사람들만 모여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차트쟁이들은 지금 당장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밀지 쓰는 것까지 싹 다 무료니까요. 이제 본론 시작해보죠. 일단 역추세 타점은 15분 봉에서 컨펌주라고 써놨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전환되려면 최소한 필수값이 뭐라고 했죠?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거래량 증가 추이보다 훨씬 강한 형태일 때 추세가 보통 전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을 컨펌 주려고 할 때 메인 프레임을 5분봉으로 보면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5분봉에서는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15분봉에서 보면 고점에서 터졌던 이런 거래량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이전 추세의 고점에 비해서 거래량 터진 것이 굉장히 빈약한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 칠 때는 가급적으로 이 역추세 타점을 볼 때 15분봉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컨펌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분봉에서 보면 이전에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 형태로 지금 50% 정도 가량 조정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모멘텀 캔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호가 체크가 되면서 다시 상승의 힘이 이어진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매 횟수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음봉형 캔들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조금 치솟는 게 보이면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역추세 타점을 바로 태우기 때문에 손실 횟수가 많아지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전 고점에 비해서 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줘야 우리가 이 역추세 타점의 거래량 컨펌 기준으로 둬야 되는데, 이걸 5분봉에서 그냥 거래량이 조금 치솟았다고 역추세 타점의 필수값이 나타났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그게 잘못된 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멘텀 캔들 없이 진입을 할 때 손절 라인이 타이트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한 추세에서 매매할 때는 손절 라인을 정석대로 최대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15분봉 차트를 보면 이전의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타나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출몰을 했고 이후에 윗꼬리를 말면서 그대로 음봉형 캔들이 나온 걸 체크할 수 있죠. 자, 이 음봉 캔들이 출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 상승 힘이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꺾이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가 싶었을 때 이 구간을 우리가 5분봉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5분봉 입장에서는 이 추세의 힘이 굉장히 애매하게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고점의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조정의 힘도 그렇게 약하지 않게 계속 나타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우리가 15분봉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롱 포지션 위주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5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추세의 힘이 이전과 다르게 계속 약해진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정의 힘에 비해서 매수세의 힘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포지션을 태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태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손절이 자주 나지 않으려면 이런 캔들의 시가를 잡고 손절 라인을 잡거나 세팅을 하면 내 스탑로스만 터트리고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추세의 힘이 약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는 이 추세가 언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다가 위로 솟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손절 라인을 밸런스 구간에서 보이는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정석적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욕심을 내서 이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엉망이 되냐면 리스크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예상한 것보다 공격적인
본격적이게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차트의 흐름이 바로 아래로 내려 꽂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머릿속으로 내가 이걸 본전에 언제 빠져나올까, 아니면 손실을 조금 더 감수하고라도 좀 버틸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교차하게 되는데, 조금만 신법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썼던 리스크보다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더라도 혼자서 본절에 마감을 하거나 약손실로 마감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 행동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약하게 흘러갈 때는 웬만하면 손절 라인을 정석대로 러프하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이 모멘텀 캔들 이후에 진입을 했으나 1시간 내로 원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으면 본절 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눌림목 풀백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할 텐데, 강한 추세가 나오고 나서 이 조정 이후에 모멘텀 캔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캔들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1시간 이상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 힘이 나와주지 못한다면 이 추세가 내가 생각했던 힘보다 굉장히 약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내에 뭔가 추세의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빠르게 본절에 정리를 하거나 약손실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자리를 찾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다음 자리를 기다리면서 살펴보는 게 심리적으로나 이 전략적으로나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애매한 타점이라면 비중 조절을 엄격하게 제한해라 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진짜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 제가 선물을 처음 배울 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배운 것도 있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선물을 배워서 욕심이 그득그득 했던 것도 있고, 아무튼 이 확률이 높은 타점이랑 낮은 타점이랑 구분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리스크를 5%까지 쓰면 수익이 이만큼 될 텐데 하는 수익만 생각하는 아메바 같은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매한 타점이라고 추세 분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확률이 좋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나서 리스크 관리를 그 타점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좀 해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일단 손실이 났을 때 내가 평상시에 손실이 났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나는 거를 보면서 이 수익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체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TPT 회원님들께서라도 모든 포지션에 똑같이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계시면 그게 정말 맞는 전략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프로의 트레이딩 방향성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매매 루틴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댓글에 간단히 남겨주시면서 그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나만의 매매 루틴이 없으시다면 제가 했던 손실 패턴 복기를 실매매 전에 꼭 해보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